제 이름은 김현숙입니다. 올해로 66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자랐어요. 어릴 적엔 꿈이 많았습니다. 서울로 가서 멋진 직장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죠. 그렇게 4년이 흘렀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의 과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죠. 우리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렸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었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저도 열심히 내조했어요. 2년 후 우리의 아들 민철이가 태어났죠. 민철이는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그때의 기쁨이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저는 민철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어요. 언젠가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민철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자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민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민철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민철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출근 전에 아침을 챙겨주고, 퇴근 후에는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로 하루가 다 갔죠. 그래도 민철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칭찬 스티커 받았어. 우와,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민철이는 제게 삶의 이유였고 전부였습니다. 그 애 하나 믿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민철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려니 했어요. 모든 아이가 다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반항과 알 수 없는 행동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은 아직도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들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기도 해요. 부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민철이는 밝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운동회 때 달리기로 1등을 했다며 신나서 달려오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철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대꾸도 가끔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모든 아이가 그런 시기를 겪는다고 들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철이가 친구들과 싸워서 다쳤다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죠. 민철이는 눈가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민철아, 무슨 일이야? 왜 싸운 거니? 시끄러워요. 상관하지 말라고요. 차갑게 저를 밀어내는 민철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일을 시작으로 민철이의 문제 행동은 점점 늘어갔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석도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는 대화는커녕 마주치기도 힘들어졌어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용돈을 달라고 조르다가 안 준다고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곤 했죠. 야, 돈 좀 줘봐.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잖아. 민철아,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잖니. 엄마가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마련해. 아, 진짜 짜증나네. 애 키울 돈도 없으면서 왜 낳은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민철이가 이렇게 변한 걸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도 해보고 여행을 가보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민철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민철이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은커녕 졸업도 힘들 것 같습니다.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일단 졸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 녀석,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이라도 가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히 민철이도 마지막 몇 달간은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강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민철이는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밤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민철아,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놀기만 하니? 아, 진짜 잔소리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민철이는 휴학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반대했지만 민철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휴학 후 민철이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밤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건 여전했고 가끔은 며칠씩 연락 두절인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철이는 어느덧 30이 되었어요. 대학은 결국 중퇴했고 이렇다 할 직장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냈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나갔다 오지만 그 돈은 어디에 쓰는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 아들 민철이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민철이가 대학을 중퇴하고 난 후 우리 집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텅 빈 민철이의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가끔 마주치면 돈을 달라고 조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돈 좀 줘봐. 친구들이랑 술 먹게. 민철아, 엄마 돈 없어. 아, 진짜 짜증나네. 돈도 없으면서 왜 살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민철이가 이렇게 변한 걸까? 직장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민철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나쁜 일에 휘말리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일손을 놓기 일쑤였죠. 동료들은 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현숙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렇게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불량해졌다고 매일 밤 술에 절어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도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현숙이네 아들. 요즘 낮에도 술 마시고 다닌다며?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편의점에서 술 사가는 걸 봤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걸어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민철이가 걱정됐죠. 집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이었죠. 제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지고 장식장에 있던 은수저가 사라졌어요. 민철아, 혹시 은수저 못 봤니? 아니요. 엄마가 어디 뒀겠죠? 민철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가져갔다는 것을.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싸움만 날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 결혼 반지가 사라졌어요. 남편이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민철이의 생활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어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 돈을 달라고 조르곤 했죠. 때로는 술에 취해 들어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요. 야, 이 집에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네. 민철아, 방금 들어왔잖아. 엄마가 뭐 해줄까? 됐어요. 그냥 돈이나 줘. 나가서 먹을래.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철이는 어느덧 30이 되었어요. 대학은 결국 중퇴했고 이렇다 할 직장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냈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나갔다 오지만 그 돈은 어디에 쓰는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 아들 민철이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민철이가 정신을 차리기를. 그렇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민철이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동안 저의 일상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직장에서는 실수가 잦아져 상사에게 꾸중을 듣기 일쑤였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철이가 언제 들어올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모여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나눠 먹곤 했는데 이제는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에요. 민철이 때문에 창피해서 피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저를 피하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 요즘 민철이는 어때요? 취직은 했나요? 아, 네, 뭐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댈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털어놓을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민철이가 자주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괴팍하게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적금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민철이가 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엄마, 돈 줘. 당장 필요해. 민철아, 이제 정말 줄 돈이 없어. 엄마가 다 털어서 너한테 줬잖아. 거짓말하지 마, 뭐.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빠가 남긴 보험금 아직 남았잖아.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건 너 학비로 써야 할 돈이야. 나중에 너가 공부하고 싶을 때 쓰려고. 아, 진짜 웃기네. 내가 언제 공부한다고 그랬어? 그냥 돈이나 내놔. 민철이가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너무 아팠지만 소리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철아, 제발 그만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민철이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난 그저 돈 문제로만 걱정하고 있었던 걸까? 미안해, 민철아.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말하며 민철이를 안았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울었어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민철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민철이를 설득해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민철이는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다가도 막상 당일이 되면 나가질 않았어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민철이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제가 늦은 밤 퇴근길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야근이 길어져 집에 늦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철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걱정에 서둘러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민철이와 낯선 남자 둘이서 싸우고 있었어요. 야, 이 자식아! 돈 어디 처박았어? 없다고. 돈 없어. 제발 그만해. 민철이가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모든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민철아. 제 목소리에 그들이 멈췄어요. 민철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다른 남자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가 민철이 엄마야? 이 자식이 우리 돈을 떼먹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민철이가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준 돈으로는 모자랐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대신 사과드립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금액을 듣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일주일 안에 갚아. 안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착하게 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민철이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어요. 민철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민철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다니. 그 순간 무언가가 확 깨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민철아,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제 물음에 민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민철이를 구할 수 있을지.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위압감에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아줌마, 민철이 있어요? 그 남자도 민철이만큼이나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문신이 있는 팔뚝, 날카로운 눈빛.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한 분위기가 풍겼어요. 민철이가 지금 없는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아, 전 민철이 친구예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 남자는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철이가 대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온 민철이에게 물어봤죠. 아까 너 친구라는 사람이 왔었어. 누구니? 민철이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냥 아는 형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철아, 그 사람 좀 위험해 보이던데. 에이, 엄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네. 그냥 좀 세파에 찌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정말 괜찮은 형이라고요. 민철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그 남자는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매번 민철이를 찾았고 민철이가 집에 없으면 금세 사라졌어요. 가끔은 민철이와 함께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민철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때마다 민철이는 짜증을 내며 대답을 회피했거든요. 엄마, 궁금해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어느 날 그 남자가 또 찾아왔을 때 민철이가 집에 있었어요. 둘은 민철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가끔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1시간쯤 지나 그 남자가 나갔을 때 저는 민철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철아,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민철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업 얘기 좀 했어. 사업? 너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나 봐요. 민철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이, 엄마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끝으로 민철이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철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혹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늦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그 걱정이 밀려왔죠. 아침 식사 때 민철이에게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민철이는 아침 일찍 나가버렸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민철이 생각이 났고 그 낯선 남자의 모습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제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누구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민철이는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민철이가 들어왔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죠. 민철아,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진짜 귀찮게 왜 이래? 술 좀 먹었으면 어때? 민철이의 말투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또 만났니? 제 질문에 민철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 물어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민철이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민철이는 계속해서 그 남자들과 어울렸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 불안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고, 결국 저로 하여금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야근이 길어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민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들어 민철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상하다. 민철이가 친구를 데려왔나?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집 안이 어둡고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철이와 그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제 장롱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에는 이미 몇 개의 귀중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 결혼 반지,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주신 금목걸이, 그리고 몇 년 동안 모아둔 현금 봉투까지. 야, 빨리 해. 금반지 어디 있대? 잠깐만. 분명 여기 있었는데. 민철이의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 그것도 친구와 함께 우리 집을 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광경을 보고 있는 거지? 이건 분명 악몽일 거야. 그래, 악몽에 틀림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 현실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도둑이 되어 자기 집을 턴다니. 민철아. 제 목소리에 둘 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민철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친구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제 고함에 그 친구도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짓이야? 민철아, 너가 우리 집을 털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 실망,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오해예요. 우리는 그저 민철이 친구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난 이제 아들을 못 믿겠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민철이의 목소리가 흐느낌 섞인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민철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전화를 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그의 친구는 다시 한번 도망가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네, 맞아요. 제 아들과 그의 친구예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철이도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민철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것이 민철이를 위한 것이라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철아, 엄마도 너무 힘들다.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해서야. 너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철이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고 그의 친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 모두 흠칫 놀랐어요.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민철이는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민철이와 그의 친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민철이가 울면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민철이와 그의 친구를 데리고 나갈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저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부터 민철이의 평소 행동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가슴이 아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숙 씨, 아드님의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까? 형사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때 다른 형사님이 들어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사 담당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현숙 씨,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 김민철 씨에게는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형사님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아드님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민철이가 정말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후 민철이와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아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민철이가 아니었어요. 헬쑥한 얼굴, 공허한 눈빛.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아. 엄마, 이해하네.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그랬어? 엄마한테 말했으면 어떻게든. 말할 수 없었어.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민철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손을 뻗어 민철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그의 손을 느끼며 이제부터라도 민철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철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 엄마가 꼭 너의 곁에 있을게. 민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를 나오고 집에 돌아온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한 갈등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민철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저 역시 변해야 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져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민철이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철이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민철이의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 괴로웠어요. 피고인 김민철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이라니. 민철이가 그토록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민철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민철이는 분명 변할 수 있을 거예요. 판사님이 민철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철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신고하신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민철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주변 방청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철,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횟수,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징역 2년에 처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 민철이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에 안도의 한숨도 나왔습니다. 민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민철이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의 감시하에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민철아, 힘내라. 엄마가 면회 자주 갈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기다려주세요. 꼭 새 사람이 되어 나올게요. 민철이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민철이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철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에 강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 2년 동안 민철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그리고 민철이가 출소한 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민철이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민철이의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면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아들을 감옥에 보낸 여자야.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웠네. 이런 말들이 제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이제는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직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회식에도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민철이를 더 잘 키웠다면,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민철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형식적이던 편지가 점점 길어지고 솔직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가면 꼭 새 사람이 되어 엄마께 효도할게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민철이의 변화를 위해 저 역시 노력했어요.
교도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민철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해 주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 민철이의 새 출발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직업훈련 정보를 모으다 보니 점차 자책감 대신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면회를 갈 때마다 민철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아이가 이제는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기다려주세요. 꼭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갈게요. 민철이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도 점차 누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현숙 씨, 정말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저와 민철이에게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민철이의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올 거라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어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민철이의 출소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민철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가 입을 새 옷도 챙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실수를 연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도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 친구들, 모두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그들 틈에 끼어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출소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철이가 보였습니다. 2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몸은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맑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민철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달려갔습니다. 민철이도 저를 보고 뛰어왔어요. 엄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2년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떨어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앞으로는 절대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 엄마는 너가 달라졌다는 걸 믿어.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이는 교도소에서의 생활과 그동안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점차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년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철이는 자기 방을 보더니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내 방을 그대로 두셨네요. 그래, 너가 돌아올 날만 기다렸단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 둘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였어요. 민철이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했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직업학교에 다니려고 해요.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 엄마가 다 알아봐뒀어. 너가 열심히 산다면 엄마는 무조건 지지할 거야. 잠자리에 들기 전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제가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민철이의 갱생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출소 직후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직이 쉽지 않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민철이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에 갔다 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 저 같은 놈은 아무도 안 받아줘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철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포기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민철이는 제 말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직업학교에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노무직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일하면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민철이는 첫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전기기능사 자격증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민철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정식으로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엄마는 너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 그 후로 민철이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전기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점차 인정을 받아갔어요.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졌어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가끔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철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해도 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야. 엄마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1년이 지나고 민철이는 자신의 월급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독립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불안했지만 민철이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 발로 설 수 있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이삿날 민철이의 새 집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가끔 민철이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철이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철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그때 저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의 그 힘든 선택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철이의 출소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민철이는 어엿한 전기 기술자가 되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승진도 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민철이의 눈빛이에요. 이제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엄마,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민철이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해요.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힘을 주고 있죠.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을 돕고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일이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현숙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믿으며 기다려 볼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민철이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비 며느리는 민철이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아요. 민철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민철이를 살린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제 아들의 인생을 구했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주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가장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저와 민철이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